저는 강남에 대한 수요는 아마 한국이 망하지 않는 영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남 창구로 다 살아봤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 아직도 강남에 끝까지 가치를 못 끌어냈다. 끝까지 그 생각을 해요. 강남구로 사람들이 느끼는 착각이 그겁니다. 강남은 아파트만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아직 서울에 강남에 100층짜리 건물이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살게 내버려 둬야죠. 그거를 왜 자꾸 규제를 하는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올려서 그래서 정말 교통이 포화가 되고 좀 살기 불편해지면 그러면 빠져나갈 거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하는 곽수영의 경제프리즘 곽수영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강남 쪽 녹지를 풀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 안정이 핵심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가격 정책 또 여러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직접 발로 뛰신 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서울시와 광역시 내를 수도권 시내를 이 발품으로 파시면서 샅샅이 뒤져보시고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전문가시고 사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도시문헌학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뭐 10년 정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그렇죠. 한번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 풍수도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풍수를 안 보는 직원이라고. 저는 풍수가 안 맞는다 생각하는 게 네. 풍수가 맞았으면 강남은 이미 1000년 전에 이 강북처럼 됐어야 되는데 네. 토목기술의 발달에 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안 맞는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땅들이 개척되는 게 있다. 네. 그런 현장들을 확인하고 있죠. 직접 대한민국을 이제 뭐 대동여지도 현대판 김정호다 이렇게 제가 뭐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결국 도시의 발전과 그렇죠. 또 개발에 따른 이제 파급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김시덕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 팔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남한 쪽만 한번 팔도를 이렇게 보면서 어디가 도시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렇죠. 그 이유는 뭔지 그러면 유입 인구가 많을지 아니면은 도시의 발전 형태대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구의 주거는 한 10km, 20km 떨어진 곳에 생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여쭤볼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전반적인 도시 개발 상황 그리고 국가 발전의 이런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현대 문명이 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산업혁명도 몇십 년만 해냈고 네. 그 과정에서 가장 답사하면 인상적이었던 게 네. 바다였던 데가 염전이 되고 농토가 됐다가 네. 공장이 됩니다. 그게 이런 간접 사업인 거죠. 그 농토나 염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인천의 국가산단, 주안산단 같은 건 사실 염전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벽해상전을 하는 거죠. 바다가 공장이 되는 그 과정이 인천, 안산, 반월공단에 일어났고 네. 지금은 화성평택, 서산 당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네. 이 문명의 최전선적인 움직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네.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네. 화성 자체를 잘 모르고 그 사건만 알고 그렇죠. 그리고 화성 알더라도 동탄만 알고 그렇죠. 지금 제가 답사할 느낌으로는 가장 지금 시끌벅적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는 동탄이 아니고 화성이거든요. 네. 이번 아리셀 화재 나서 20몇 명 사망한 데도 네, 그렇고. 네, 네. 근데 그런데 너무 모르면서 예를 들어 어떤 언론 기사 제목인데 네. 반어를 시골이라 표현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건 좀 너무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움직임을 놓치고 계신 것 같다. 많은 예. 분들이. 그런 데서 좀 문제식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도 지방을 내려가는데 그 지방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경계선, 그러니까 지리적 경계선을 서울 이남은 전부 다 지방이다라고 저는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수원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천안 아산도 그렇고 서울만 딱 벗어나면은 다르지가 않아요. 정보의 전달 속도라든지 보유 양이라든지 평가의 분석의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련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요, 많이. 그러니까 문명이라고 말씀 주셨을 때 그 문명이라고 하는 건 서울에 갇혀 있는 것이지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닌 것 같다. 말씀 주신 대로 당진, 서산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막 염전지대가 새만금도 이제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 국가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산업단지가 늘어나든지 문화시설이 늘어나든지 하는 방향으로 국토가 확장되는 게 맞고 주거시설이라는 개념도 이제 인구의 동태적 변화와 함께 뭐 아파트 중심에서 나중에 뭐 전원주택으로 간다든지 형태가 또 변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가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문명이라고 할 때 서울을 벗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다 문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분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 차원인 거고 금융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금융은 확실히 서울도 다가 아니죠. 여의도나 강남 일부만 한정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내에서도 편차가 있다. 이따가 말씀 많이 드릴 것 같은데 저 도시를 볼 때 기본적으로 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은 이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네, 마포, 용산, 여의도인 거고 강남 3구인 거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말씀하시는 그런 첨단 금융이나 이런 문화 부분은 확실히 마용, 여하고 강남 3구인데 예를 들어 울산, 포항이나 또는 여수, 광양 같은 산단으로 산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화성, 평택,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쪽은 지금 제3의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이런 거는 확실히 존재하는 거다. 예.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그 주장 또는 아이디어 중에 세계 메가시티하고 예, 6개 예. 소구역. 그렇죠. 어떻게 시청자분들에게 이해시켜드리면 될까요? 세계 메가시티라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른바 정치 행정가들이 말하는 자기 도시끼리 뭐 통합해서 그런 방식은 안 맞는다 보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보다는 교통망을 따라 이어지고 있는 광역적으로. 네.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춘천, 원주의 일부, 천안, 아산, 청주, 오송 정도는 이미 대서울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서울 도봉구나 은평구에서 여의도 오는 시간하고 KTX 천안, 아산역이나 오송역에서 여의도 오는 시간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거 교통지리학적 측면인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선을 따라 이어지고 있는 망들이 있고 생활권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정치행정가들 언론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리고 자기 표와 관련이 없으니까 무시되고 있고 하지만 다녀보면 실제로는 덩어리가 묶인다. 대략 저는 대서울권이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서울 뭐 위대하다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레이터 확장 서울인 거죠. 대략 지금 느낌으로는 차량산맥을 잘라서 네. 천안 정도 그리고 예. 홍성 예산의 내포신도시라고 충남도청 예. 그리고 춘천 원주의 일부 지역 네. 핵심은 서울인데 예. 꼭 서울 다 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체인들이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이 뭐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네. 서울도 하나가 아닌 거죠. 예. 저 최소한 5개쯤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서울에서 동두천 가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다른 지역 분들이. 강남 사람한테 멀어요. 도봉 사람한테 가까워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거를 서울이라고 묶어버리니까 이런 실체가 안 보인다. 네. 그래서 원주나 춘천 사람들은 서울 동북부하고 한 생활권인 거고 파주 고향은 은평하고 생활권인 거고 그리고 천안 아산까지는 서울 동남부까지 이어지는 KTX 라인, SRT 라인인 거고 이렇게 봤을 때 대서울권이 보인다. 그리고 차량산맥인데 굉장히 험합니다. 충남 지역이 말도 달라요. 두 지역은. 그래서 동남쪽에 아마 서울에 편입되지 않을 지역인 대전, 세종, 청주권 여기는 핵심은 국가가 산업이다.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네. 논산, 청주도 그렇고 곡양 권역이 있고 이거는 아마 저 그 지역 가서 말하는 게 자꾸 충청권이라 부르고 싶어 하는데 우리 충청 정신, 백제 정신 이러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서울 경기 사람들이 지금 끌려와가지고 만든 거다. 자꾸 우리 충청도로 묶으면은 반발 생긴다. 네. 그게 요즘에 갈등이 오송역 개명 움직임이거든요. 네. 청주신 자꾸 청주 오송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와 있는 서울 경기 사람들은 싫다고. 우리가 왜 청주 사람이냐고. 그거를 인정해야 아마 여기가 형성될 거다, 권역이. 네. 그리고 동남권인데 박태준 회장이 만든 포항제철, 광양제철을 하는 권역이 있고 그리고 중간적 산업망들이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신냉전하에서 우러 전쟁. 네. 그래서 창원부터 사천, 진주, 순천, 고흥까지 이어지는 방위벨트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네.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과 러시아에서 제일 멀고 한국의 기간 파이프 별표인 일본, 미국과 가까운 라인인 예. 거죠. 예. 이 망이 존재하고 있는 세 권역이 있고 네. 나머지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고립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고 이거를 아마 되돌릴 수는 없을 거고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혁신도시였는데 네. 혁신도시를 황무지에다가 두 행정구역 중간에 딱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어중간하게 돼버렸고 오기를 바랬던 서울 경기 사람들은 새벽마다 KTX 타고 출퇴근하고 있고 자기 지역의 농산 어촌이나 구도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스스로가 공동화 일으켜버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버리면서 사실은 저는 다른 이제 6대 속권이라고 부르는데 네. 지역들의 미래는 좀 잘 안 보인다 말씀을 드리곤 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정부가 박정희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 또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져온 비전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뭐 폐기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뭐 이 그런 것들을 비교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죠. 어떻게 보시면 그죠? 그렇죠. 이어지죠. 이어지는 거죠. 예. 그걸 저는 행정의 연속성이라 부르는데 네. 예를 들어 그 경인누나 아라뱃 길은 예. 고려 때부터 현대화까지 이어지는 그 거의 천년에 가까운 프로젝트인 거고.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이상해져 가지고 저 크루즈선이 못 들어오게 돼서 지금 서울시장님이 슬퍼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게 굴곡을 져가면서 어쨌든 완성이 된다. 근데 그걸 정치인들은 가끔씩 이제 캐비넷을 꺼내 가지고 자기 공약에 쓰면서 네. 뒤흔들어 놓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들을 시민이 좀 들여다봐야 안 속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호남 지역에서 태백으로 가는 요 라인은 함경북도까지 올라가는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선은 신의주까지 가는 저쪽 부산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아시아 고속도로와 아시아 철도에 그 연결되는 라인으로 딱 보고 요 X자에 X 되는 위치가 되게 원주 내지는 그 강원도의 어디쯤이라고 그럴까요? 기흥 정도. 아직도 이제 철원도 원래 그 기능을 했죠. 예. 정원선 라인으로. 그 정도면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국토의 어떤 발전 측면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서해안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인도 태평양 시대와 못지않게 황해 시대도 열린다는 건 다 알지 않겠는가. 중국이 2001년도에 WTO를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 측면은 국내 문제만 관련을 하나요? 아니면 국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나요? 저는 원래가 이제 전쟁사 전공인데 아, 처음 그러시군요. 스타트가 국제연수 문제 관심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침공한 거 보다가 왔는데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갑자기 잊어버리기 전에 예예예. 전쟁사를 전공하셨으면 지도를 잘 보십니다. 맞죠? 지도 좋아합니다. 지도는 다른 어떤 지도보다도 지도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거 지도 잘못돼 버리면은 군사 작전이 실패되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예. 늘 말하는 게 제발 지도 볼 때 위성사진 보라고. 예. 그것만 봐도 안 속는다. 그런 말씀 그렇죠. 드리곤 하죠.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한국의 저는 원래 기본적 입장을 안 버리고 있고 음. 여전히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도시 형성을 바라보는 입장인데 네. 다들 냉전, 신냉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한국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이상했다. 네. 사실 정말 좋은 땅은 파주, 고양, 양주거든요. 고려 때부터 발달했던 땅들인데 그 좋은 땅들이 버려져 있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네. 저 북한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때문이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곽 선생님하고 약간 입장이 다른 게 환황의 시대가 왔었다. 아, 왔었다. 왔었는데 끝나간다. 오. 저는 신냉전 하에서 권위주의 정권과 자유주의 진영은 다시 한번 갈렸고 음. 다시 서해안은 최전방에 돼가는 중이고 다시 한번 예. 60년대 때 미군 기지가 쭉 깔렸었잖아요. 네네. 전북부터. 예. 그게 잠깐 해제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중이고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새만금의 미래를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 하지만 그런 압력에도 불구하고 네.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팽창열 때문에 대략 지금 아산만까지는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 애가에도 불구하고 네. 라고 보고 있죠. 재밌는 시각이시네요. 아니 저는 뭐 충분히 예. 저 입장이 다른 거니까. 예, 리스펙트를 예. 하는 거고요. 예. 환중국 황해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파주 고양 양주의 양주.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파주 고양 양주는 어떤 의미에서 미래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의미이신지요? 원래는 그 지역은 고려 때부터 번성했던 곳들이거든요. 네. 개성과 남경, 그러니까 한양, 의 중간 지점으로 발달했는데 그게 분단되고 나서 작전 지역으로 묶여버리는 바람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평이하고 그 쌀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든 잘 되는 곳인데 네. 그 땅들이 놀고 있어요.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혁개방, 중국의 개혁개방, 소련 붕괴와 함께 압력이 풀렸습니다 한번. 네. 그때 개발된 게 일산 신도시, 운정 신도시, 인천공항, 양주 신도시 그리고 김포항, 한강 신도시죠. 근데 그게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황해뿐 아니라 환동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교육하려면은 북한하고 러시아인데 네. 둘 다 적국이거든요.
지금 어제도 지금 북한제 미사일이 지금 우크라이나 날아갔습니다. 한국 창원의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날아가고 있고 지금 제3의 6.25 전쟁 중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러시아나 북한하고 교류하고 하면은 국제 제재를 받습니다. 네. 저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 이전에 늘 그랬다가 아닙니다. 늘 시대는 변화하고 그 시대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젊었을 때 느꼈던 그 부분을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가져가다 보니까 정책 판단에 오류가 생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말씀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사형 도시 형태이지 않습니까? 네. 가운데에 핵심 도시가 그렇죠. 있고 상권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 도시는 방사형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 마치 그 비행장 가시면은 이 터미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식으로 노드가 이렇게 각각 만들어져 있는데 GTX가 지금 A의 수서 이남 쪽에 일부 개통돼 있죠. 개통이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예상의 절반이죠. 어. 뭐 중 예상했던 바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흥행 실패할 거라고. 왜죠? 왜냐하면은 그 GTX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성공할 노선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GTX A에서 네. 파주 운정부터 서울역까지. 예. 그리고 GTX B에서 아직 안 만들었지만 네. 송도부터 서울역. 네. 이 구간은 성공할 거다. 왜냐하면 수요가 존재하는데 교통망이 약했기 때문에 뚫어주면은 미어 터지거든 사람이. 그런데 지금 개통한 수서부터 남쪽 구간은 이미 수많은 노선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SRT까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라서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교통하는 사람끼리. 자기 집 앞에서 빨간 버스, 광역버스 타고 강남에 직장 가는 거하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쓰잖아요. 그거랑 자기 집 앞에서 GTX 무슨 역까지 구성역으로 합시다. 요즘 흥행 실패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대심도로 내려가서 짧으면 10분이지만 길면 30분 거리인데 거의 그걸 기다려가지고 가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가는 거하고 뭘 타시겠습니까? 실제로 시간도 보면은 버스가 빠릅니다. 네. 이게 GTX 문제 뭐냐면 KTX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간선만 깔았지 예. 간선에서 자기 시민의 집까지 가는 모세혈관들을 정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분명히 GTX 만들어지면 그 말이 나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남, 화성 다 그걸 손 안 대는 바람에 이용객이 지금 예상의 절반입니다. 네. 물론 이제 GTX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 완성이 돼야지 GTX A하고 C가 삼성역에 내리는데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미시적 얘기입니다. 209가 있어요. 109, 209. 네. 109는 공사 중이었는데 209 시공사가 네.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지난달에. 네. 이게 처음에 사람들 예상은 25년, 26년 개통 예상했는데 네. 지금 28년 예상이면 28년. 낙관적이고요. 예. 전 30년 보고 있습니다. 어. 철도는 언제나 늦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맞고. 근데 그때 되면은 아마 조금 낫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삼성역 개통하느냐 문제. 네. 그리고 그 GTX 역에서 말단까지 가는 교통망들이 정비가 되느냐 문제. 근데 두 번째 얘기를 아마 지자체들이 잘 안 할 거라서요, 역시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KTX역 주변을 보면은 정비를 안 해놓습니다. 도시들이. 왜냐하면 그건 지적이 안 되거든요. KTX, GTX가 알아놔야 지적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저는 흥행이 완전 성공을 못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B나 D 같이 네. 강남을 통과하자는 노선이 네. 과연 완공이 되거나 연장이 되는 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시라. 심지어 총선 때 나왔던 EFG 이런 거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장기적인 네. 비전으로 놓고 보면 지금 강남에 대한 지금 주택 가격이라든지 부동산에 왜냐하면 이제 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지으려 그러면 땅값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강남이 이렇게 가도 괜찮을지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강남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부자 동네, 뭐 좋은 곳,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풍수상으로 전혀 맞지가 않고 그렇죠.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곡창이나 뭐 이런 인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치자면 철원도 괜찮고 그렇죠. 파주도 괜찮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강남을 해야 될 뭐 인프라가 많으니까 저기는 이미 개발돼 있으니까 편해서 그렇다. 그럼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집값이 비싼 이유 중에 파락군 이야기도 있고요. 네. 교육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교육 이야기는 안 했는데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저부터가 부모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대학교까지 거기서 산 사례라 세입자였습니다만 네. 그건 어마어마하죠 역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 그 얘기 많잖아요. 학원비 투자가 줄고 있다고. 이제 슬슬 계급 계층이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사다리가 끊기고 있어서 아마 네. 그 부분은 꺾일 거라 보고요. 네. 하지만 인구 감소도 이제 포함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죠. 네. 저는 강남에 대한 수요는 아마 한국이 망하지 않는 영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강남 3구를 다 살아봤는데 제 느낌은 뭐냐면 아직도 강남에 끝까지 가치를 못 끌어냈다. 끝까지 그 생각을 해요. 강남구를 사람들이 느끼는 착각이 그겁니다. 강남은 아파트만 있는 곳이다라고. 근데 아시겠지만 강남구 대부분 빌라하고 단독주택입니다. 네. 그 제방 역할하라고 한강가에 아파트 만든 게 전부지. 네.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한국은 왜 한강에다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조망을 점령하느냐 개개인이. 그 원래 그 목적이 아니라 제방 역할하러 만든 거라서 그런 거고. 예. 대부분은 빈당하지만 저밀도기 때문에 이거를 더 개발할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지난번 서울시장님이 그랬잖아요. 35층 제한하면서 끔찍하다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 서울에 강남에 100층짜리 건물이 더 많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살게 내버려 둬야죠. 그거를 왜 자꾸 규제를 하는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올려서 그래서 정말 교통이 포화가 되고 좀 살기 불편해지면 그러면 빠져나갈 거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예. 근데 저 한국은 정부가 그다음에 자꾸 막으려고 한다 생각이 들어요. 예. 부촌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 네, 네. 우리 김시덕 박사가 보기에는 어느 게 패러다임입니까? 뉴노멀입니까? 부동산에서. 그 참 사실 혁신도시가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참 답이 없긴 합니다만 단계적인 해결책부터 네. 분명히 대선 앞두고 2차 공공기에 이전이 있을 거잖아요. 네. 이것만이라도 우선 기존에 만들어놓은 도시로 집어넣어라. 분명히 또 택지 만들 거예요. 그래서 김천구미 혁신도시 같은 데가 참 안타깝거든요. 보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지금 거기도 그렇고 내포신도시도 그렇고 우리한테 오라고 말을 하는데 니네 1차 때 가졌으면 됐지 또 가지라 그러냐는 또 견제가 있어요. 결국 그겁니다. 히디크 감독이 답답해했던 팔도 다 고려해야 되고 대학 다 고려해야 되고 연배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선수가 이사해버리는. 필요 없고 위기 상황에 내가 다 뽑을래 그냥. 그게 돼야 되는데 한국의 상황에서 될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아마 예상컨대는 20-30년쯤 뒤쯤이면 정말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시민 개개인의 피부까지 올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네. 아니라고 느껴요. 네. 그때 되면은 이제 움직일 건데 그때 되면 정책을 해도 아마 꽤 늦은 시점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때 되면은 서울은 더욱더 심각해지지 않을까요? 지방보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집값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일은 맞습니다. 없다. 근데 지방은 지금 형편없게 될 거다. 지방에서도 이제 그 핵심 지역들 핵심 지역들 빼고. 그리고 서울 경기권 일부도 포함해서 사실 과천이라든지 분당, 판교, 동탄은 좀 다를 거라 봅니다만서도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 경기 남부에서 일부 지역, 그리고 몇몇 대도시의 핵심 지역 빼고는 사실은 좀 전체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질 건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지방의 어떤 인구의 유출, 그 인구가 결국 KTX라고 하는 현금 수송 열차를 타고 수서역에 내리고 서울역에 내리고 용산역에 내리면서 서울은 더욱더 팽창되는 모습을 가져가서 말씀 주신 화성동탄, 그렇죠. 평택 쪽으로 하나가 자리 잡고 원주 쪽으로 하나 자리 잡고 좀 뭐 파주 운정 쪽으로 하나 자리 잡으면서 이쪽 지역은 사람 사는 동네 같은데 나머지는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으면 불이 다 꺼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은 안 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서도 네. 그러니까 KTX는 사람을 나르고 SRT는 병원을 나르고 있죠. 요즘 세종 충남대병원이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예. 서울 경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진단만 거기서 받고 예. 치료는 서울에서 받는데요. 예. 그런 식의 상황들이 이미 세종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미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지방이 다 이렇다 말하기 어려운 게 구미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구미공단 근로자나 사장님들이 대구에서 출퇴근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지방이 다 그렇다 말하긴 그렇고 예. 구미의 결실을 누가 가져가고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이번에 경남 사천이 우주항공청 가져갔지만 그 주거는 또 진주입니다. 네. 그래서 진주는 사천 먹어버리려고 그러고 네. 통합하자고 예. 사천은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 지어서 안 뺏기려고 그러고 예.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아기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예. 합치자, 부산하고 경남하고 합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다 이제 2027년 대선을 대비한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 네. 대한민국의 국토의 뭐 거창한 이야기입니다만 발전이라든지 경제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김시덕 박사님 보시기에는 플러스적인 요인이다. 뭐 잘하면 좋은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증거된 게 상당히 한쪽이 한쪽을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형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좋다 나쁘다 떠나서 예.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되겠는가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구 경북권은 너무 지금 사실 좀 정치적인 계산이 투명하게 보여가지고 네. 잘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이른바 특별자치도가 얼마 전에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북, 강원, 제주는 그래서 어떻게 된가, 좋아졌는가? 그냥 특별시가 다 되고 싶은 거죠. 그냥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정치 레토릭.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